누나, 우리 엄마 같아요. 겨울 저녁이었죠. 저는 학교 앞에서 호떡을 굽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왔어요. 8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었죠.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너무 말랐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제가 호떡을 건넸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먹었죠. 그리고 허겁지겁 다시 한 입 먹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도련님이 석 달 만에 음식을 드세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 얼굴로요. 누나, 우리 엄마 같아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아이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려요. 새벽 5시입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이에요. 알람이 울립니다. 수진이 눈을 떠요. 추운 방 안 입김이 하얗게 보입니다. 책상 위에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어요. 왼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예정자 안내문. 오른쪽 할머니 파킨슨병 치료비 최종 독촉장. 수지는 2 봉투를 번갈아 봅니다. 손이 떨려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병원이에요. 보호자님, 오늘까지 300만 원 입금 안 되면 환자분 퇴원 조치됩니다. 수지는 통장을 엽니다. 화면을 봐요. 잔고 40만 원입니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요. 의대 합격 안내문을 집어듭니다. 한참을 들여다봐요. 최종 등록 마감 오늘 오후 6시. 수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해요.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요. 소리 없이 웁니다. 미안해요. 엄마.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수진과 할머니, 그리고 오래된 여자 사진 한 장이죠. 수지는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전 할머니를 선택할게요. 오전 10시입니다. 은행 앞이에요. 수지는 등록금 최종 납부 안내문을 손에 쥐고 서 있습니다. 은행 문을 봐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수지는 고지서를 천천히 구깁니다. 길가 쓰레기통에 던져요. 고지서가 휴지통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지는 돌아섭니다. 눈가가 붉어요. 오후 2시입니다. 학교 정문 앞이에요. 할머니네 호떡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호떡 준비를 시작해요. 반죽을 치대고 팥소를 준비하고 불을 켭니다. 언니, 호떡 하나요? 학생 한 명이 다가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호떡을 굽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호떡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굳어져요. 불판을 바라봅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호떡을요. 오후 6시입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려요. 의과대학 등록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봅니다. 한참을 봐요.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려요. 같은 시각입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학교 근처를 지나갑니다. 뒷좌석에는 8살 소년 강민준이 앉아 있어요. 깡마른 얼굴입니다. 창백한 피부죠. 눈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백미러로 민준을 봅니다. 도련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쉽니다. 석 달째예요. 민준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지 말이죠. 병원을 수십 곳 다녔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흘러들어와요. 호떡 냄새입니다.
민준의 코가 움찔해요. 고개를 천천히 냄새나는 쪽으로 돌립니다. 저기, 김 씨는 깜짝 놀라요. 석 달 만에 처음 들어본 목소리죠. 또 도련님? 저 냄새. 저기 가고 싶어요. 김 씨는 냄새 나는 쪽을 봅니다. 학교 앞 호떡 가게예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차가 천천히 호떡 가게 앞에 섭니다. 민준이 차문을 열어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천천히 호떡 가게로 걸어가요. 수지는 호떡을 굽다가 민준을 봅니다. 명품 코트를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아이예요. 어서 오세요, 꼬마 손님. 민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죠. 수진이 털모자를 벗어요. 앞머리를 쓸어 올립니다. 그 순간 민준의 입이 벌어져요. 우리 엄마.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봅니다. 꼬마 손님,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여요. 응. 눈이랑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렇구나. 엄마는 어디 계셔? 하늘나라에 갔어요. 우리 엄마. 김 씨가 급하게 다가옵니다. 수지는 호떡 하나를 정성껏 담아 민준 앞에 놓아요. 이거 먹어봐.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민준은 호떡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민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요. 호떡을 집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입니다.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음식을 집었어요. 민준이 호떡을 한 입 베어 먹습니다. 씹어요. 순간 민준의 몸이 굳습니다. 으윽. 헛구역질이 올라와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수진이 놀라 다가와요. 괜찮아? 물 줄까?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어요. 참습니다. 눈을 꼭 감아요. 천천히 삼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입 먹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맛있어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어요. 회장님, 회장님, 도련님이 음식을 드십니다. 호떡을 드시고 계십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정말인가? 네. 지금 학교 앞 호떡 가게에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드십니다. 수지는 눈물 흘리며 호떡을 먹는 민준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민준은 호떡 한 개를 천천히 다 먹습니다. 누나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것처럼 따뜻해요. 그래, 다행이다. 내일도 올래? 네, 내일도 올게요. 민준은 차에 오르며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어줘요. 차가 떠나고 수진은 호떡 가게를 정리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민준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호떡 가게로 달려와요. 누나, 왔구나, 민준아. 오늘도 호떡 먹을래? 네. 민준은 호떡을 또 먹습니다. 이번에는 헛구역질이 조금 덜해요. 그 다음 날도 민준은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깡마른 볼에 살이 오르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요. 누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민준은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던 아이가 이제는 쉬는 시간마다 운동장을 뛰어다녀요. 누나는 왜 여기서 일해요? 공부 안 해요? 수지는 잠시 멈칫합니다. 누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누나 나이면 대학생 아니에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어요. 응, 누나는 갈 수 없어. 민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누나 힘내요. 저도 누나 응원할게요.
수진은 민준의 작은 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이 어린 손님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입니다. 거대한 저택이에요. 식당이죠. 민주는 아버지 강태산 앞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이 밥을 먹고 있어요. 태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55세입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얼굴이죠. 하지만 지금은 눈가가 촉촉해요. 민준아, 정말 맛있니? 네, 아빠. 그런데 수진 누나가 만든 호떡이 더 맛있어요. 태사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누나가 그렇게 좋으니? 네. 누나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나 보면 엄마 생각나요. 태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엄마랑 똑같다고? 네. 아빠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식사 후 태산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서재예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20년 전 찍은 사진이죠. 젊은 태산과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태산은 사진을 집어듭니다. 지아야. 태산은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하는 수진이라는 아이 있지? 조용히 신원 확인 좀 해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사는 전화를 끊고 사진을 다시 봅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긴 호떡 가게 주인이라니요.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사흘 후 아침입니다. 태산의 책상 위에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어요.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예요. 성명 박수진,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외조모 박정숙, 79세 파킨슨병 투석 중 부친 불명 모친 윤지아, 20년 전 출산 중 산후출혈로 사망 특이사항 금년도 주능 만점, 의대 합격 자격 보유, 동독 포기. 태산의 손이 멈춥니다. 윤지아.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져요. 윤지아. 태산은 눈을 감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와요. 35살의 태산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 한 여자를 제외했죠. 25살 윤지아예요. 후배였습니다. 지아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어요. 재벌 2세라는 태산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로서의 태산을 봐주었죠. 저 책 재미있어요? 네. 당신도 읽어보세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1년 동안 태산은 지아와 함께 행복했어요. 하지만 태산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지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안 돼. 우리 집안 격에 맞는 여자와 결혼해라. 회사 경영권도 포기할 거냐? 태사는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는 회사, 가족, 모든 것을 걸고 태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태산은 무릎을 꿇었어요. 지아를 만난 마지막 날 비가 내렸습니다. 지아야, 미안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셔. 난 이길 수 없어. 지아는 한참을 태산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어요. 가세요. 지아야. 가세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사는 지아를 찾으려 했지만 지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태산을 불렀습니다. 그 여자한테 5억 원 전달했다.
받고 떠났어. 이제 깨끗이 잊어라. 태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아가 돈을 받고 떠났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지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5억 원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태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 동안요. 태사는 눈을 뜹니다. 보고서를 다시 봐요. 모친 윤지아, 20년 전 출산 중 산후출혈로 사망.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아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20년 전의 말이죠. 부친 불명. 태사는 수진의 나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19세예요. 지아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어난 아이입니다. 혹시 내 아이인가요? 하지만 부칠란이 공란이에요. 지아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5억 원을 받았으니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봐야 해요. 태사는 주먹을 꽉 쥡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호떡 가게로 가겠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지아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흑백 사진 속 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아야.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지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5억 원을 받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태사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다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출산 중 산후출혈이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고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아야, 그 아이가 혹시 우리 딸이라면 내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수진을 직접 보겠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학교 앞 골목에 천천히 들어와요. 태산이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저기가 호떡 가게입니다. 박 비서가 앞쪽을 가리켜요. 할머니네 호떡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저기서 잠시 지켜보겠네. 차가 호떡 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태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호떡 가게를 바라봐요. 오후 3시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수지는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있어요.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태사는 실망스럽습니다. 저 상태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 한 노인이 호떡 가게 앞에 섭니다. 남루한 차림이에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이걸로 호떡 하나만 500원입니다. 호떡 한 개는 2,000원이죠. 수지는 노인의 손을 보고는 곧바로 호떡을 담아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드시고 힘내세요.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호떡을 받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노인을 배웅해요. 태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게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지아를 닮았습니다. 어려울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던 그 마음씨를요.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급하게 달려와요. 언니, 호떡 하나요. 급해요. 학생은 지갑을 열지만 1,000원밖에 없습니다. 언니, 죄송한데 1,000원만 내고 내일 나머지 드릴게요. 수지는 손을 흔들어요. 아니야. 그냥 가져가. 친구랑 나눠 먹어. 정말요?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이 떠나고 태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지아와 똑같아요. 오후 4시입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호떡 가게로 달려와요. 누나, 왔구나, 민준아. 수지는 민준을 위해 호떡을 담습니다. 여전히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요. 민준은 호떡을 먹으며 말해요. 누나, 오늘 날씨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 그런가? 모자 벗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조금 따뜻해요. 수지는 털모자를 천천히 벗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도 풀어요. 그 순간입니다. 차 안에 태산이 숨을 멈춥니다. 수진의 얼굴이 드러나요.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입술입니다. 태산은 그 얼굴을 알고 있어요. 윤지아입니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지아예요. 25살 지아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태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져요.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지아야. 박 비서가 놀라 태산을 봅니다. 회장님? 태산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수진은 민준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어요. 그 웃음까지 지아와 똑같습니다. 말투도 손짓도 모든 것이죠.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내 딸이다. 확신이 섭니다. DNA 검사 따위 필요 없어요. 저 아이는 자신과 지아의 딸입니다. 19년 동안 몰랐어요. 19년 동안 저 아이는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받고도 등록을 포기했어요. 병든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죠. 태사는 차문에 손을 올립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멈춥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9년 동안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아는 5억 원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달했다고 했지만 지아가 돈 없이 죽었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태사는 그저 차 안에서 수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요. 박 비서. 네, 회장님. DNA 검사 준비하게. 확실히 해야 해. 알겠습니다. 태사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켜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사는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19년의 빈자리가 한꺼번에 밀려와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느 때처럼 호떡 가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려요. 병원이에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투석 비용이 계속 밀리면 이번 주 안에 꼭 납부하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통장 잔고는 40만 원이에요. 필요한 돈은 300만 원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구청 단속반 승합차 2대가 나타나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 명령입니다. 수지는 얼어붙습니다. 잠깐만요. 허가 신청 중이에요.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비켜주세요. 용역 직원 여러 명이 내려요. 그들은 수진의 호떡 가게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제발. 수진은 호떡 기계를 붙잡고 버텨요. 이게 전부입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아, 수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요.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철퍽? 수진은 흙탕물에 빠집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요.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가 순식간에 갈색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으윽!
수지는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때 덜컹 소리가 들립니다. 용역 직원들이 호떡 기계를 트럭에 던져 실었어요. 기계가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갑니다. 안 돼. 용역 트럭이 떠납니다. 수지는 혼자 남습니다. 흙탕물 속에서요.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요. 화면에 시간이 보입니다. 오후 6시 15분. 등록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대도 호떡 가게도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으아, 온몸이 떨립니다. 차갑습니다. 너무 차가워요. 민준이 생각납니다. 내일 민준이가 오면 뭐라고 말하지?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수지는 한참을 흙탕 속에 앉아 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당장 멈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현장을 가릅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옵니다. 태산입니다. 뒤따라 박 비서가 와요. 용역 직원 하나가 다가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박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꺼냅니다. 태산건설 강태산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어요. 태산건설이라니요. 국내 5대 건설사죠. 구청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무슨, 이 노점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태산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십시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요. 구청 담당자도 황급히 차에 올라탑니다. 곧 차들이 떠나요. 태산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갑니다. 수진은 여전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태산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급 정장 바지가 진흙탕에 젖어요. 하지만 태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들어 태산을 봅니다.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에요. 태산은 재킷을 벗어 수진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저는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태산은 수진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해요. 차 안에서 태산은 수진을 바라봅니다. 지아를 닮은 얼굴이에요. 19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죠. 혹시 태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윤지아입니까?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민준이 생각나요. 내일 민준이가 오면 뭐라고 말하지?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수지는 한참을 흙탕물 속에 앉아 울어요. 으아, 바로 그때예요. 당장 멈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죠. 모두가 고개를 돌려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와요. 태산이에요. 뒤따라 박 비서가 와요. 용역 직원 하나가 다가와요.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박 비서가 재빨리 명함을 꺼내요. 태산건설 강태호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어요. 태산건설이요. 국내 5대 건설사예요. 구청 담당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이게 무슨, 이 노점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는 저희 태산건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워요.
지금 당장 손 떼십시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요. 구청 담당자도 황급히 차에 올라타요. 곧 차들이 떠나요. 태사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요. 수진은 여전히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태사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고급 정장 바지가 진흙탕에 젖어요. 하지만 태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들어 태산을 봐요.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에요. 태사는 재킷을 벗어 수진의 어깨에 걸쳐줘요.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저는 병원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산을 봐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태산은 수진을 부축해 일으켜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로 안내해요. 차 안에서 태산은 수진을 바라봐요. 지아를 닮은 얼굴이에요. 19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에요. 혹시 태산의 목소리가 떨려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윤지아입니까? 수진의 눈이 커져요.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병원 응급실이에요. 수진은 간단한 치료를 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태산이 준비한 옷이에요.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태산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수진은 태산을 똑바로 봐요. 대체 누구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태산은 수진 맞은편에 앉아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당신 어머니, 윤지아 씨와 제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져요. 엄마를 아셨어요? 네. 오래전 일입니다. 태사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을 이어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어요. 없어요. 엄마가 그 얘기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산의 가슴이 찢어져요.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DNA 검사요? 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수지는 태산의 절박한 눈빛을 봐요. 무언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사흘 후에요. 병원 상담실입니다. 태산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줍니다. 태산의 손이 떨려요. 봉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까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 열어요. 종이를 꺼내 읽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수진의 목소리가 떨려요. 종이를 다시 봅니다. 분명히 쓰여 있어요. 태사는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무릎을 댑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여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수진은 의자에서 내려다봐요. 무릎 꿇은 남자를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서요. 내려다봅니다. 그래서요? 차가운 목소리예요. 태산이 고개를 들어요. 수진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19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는 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는 저 혼자 낳고 혼자 키우다가 병원비 없어서 죽었어요. 미안해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수진은 태산을 내려다봅니다. 전 이미 19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전 필요 없어요. 수진은 서류를 태산 앞에 던집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요.
수진은 문을 향해 걸어요. 수진아. 태산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아요. 문이 닫혀요. 태산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 놓아옵니다. 55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요.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태산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딸에게 거부당한 19년을 잃어버린 한심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편 병원을 나선 수지는 계단에 주저앉아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빠, 아빠라고 가슴을 움켜쥐어요. 왜 이제 나타나세요? 왜? 수지는 알고 있어요. 태산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정말 몰랐다는 것을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9년의 공백을요. 엄마가 혼자 겪었을 고통을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한참을 계단에 앉아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수진에게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빠를 만났다는 기쁨과 너무 늦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와요. 이틀 후에요. 태사는 수진을 키워준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습니다. 박 비서가 미리 확인한 병실이에요. 복도를 걸으며 태산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수진은 만나주지 않아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할머니 병실 문 앞이에요. 태산은 심호흡을 하고 노크합니다. 들어오세요. 태산가 문을 열어요. 6명이 누울 수 있는 다인실입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세요. 할머니는 태산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십니다. 당신이 수진이 아버지요? 태산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네, 저는 강태산이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태산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아요. 할머니, 지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지아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지아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이미 배가 불러 있었지요. 혼자였어요.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태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 지아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아니,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십니다. 지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이를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태산을 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돈도 사람도요. 태산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네. 지아는 혼자였어요. 끝까지요. 태산은 얼어붙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5억 원 전달했다. 여자가 받고 떠났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태산은 주먹을 꽉 쥡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산은 일어서서 할머니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산은 절을 하고 또 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십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태산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계속 절을 올려요. 19년이에요. 할머니가 수진을 키워준 19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태산은 회사로 돌아갑니다. 박 비서, 20년 전 회계 기록 전부 찾아내. 회장님, 아버지가 5억 원을 누구한테 맡겼는지 확인해야 해. 사흘 후에요.
박 비서가 서류를 가져옵니다. 회장님, 20년 전 5억 원이 회사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누가? 최민석 실장입니다. 당시 말단 비서였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최 실장을 추가로 확인했는데 같은 시기 최 실장이 강남 빌딩 하나를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태산은 주먹을 꽉 쥡니다. 당장 최 실장 불러. 다음 날이에요. 회장실입니다. 최 실장이 들어와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태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집니다. 20년 전 5억 원. 어디 갔나?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회장님. 그게 내 딸 엄마한테 전달하라던 돈. 자네가 가로챘지? 최 실장은 뒤로 물러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돈 때문에 내 딸이 아버지 없이 자랐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비 없어서 죽었어. 태사는 일어섭니다. 당장 나가. 경찰 신고했다. 횡령죄로 고소했다. 경찰이 들어옵니다. 최 실장을 체포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꺼져. 최 실장이 끌려나갑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할머니 병실입니다. 할머니가 수진을 부르십니다. 수진아, 이거 읽어봐. 엄마의 일기장이에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습니다. 수진은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요. 오늘 임신 사실을 알았다. 태산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킨다. 눈물이 흘러요. 수진이가 태어났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하지만 수진이를 보면 행복하다. 수진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깁니다. 수진아, 엄마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해.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의 사랑이 어긋났을 뿐이야. 혹시 나중에 내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줘. 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가 수진의 등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수진아, 내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 주렴. 다음 날이에요. 수진은 태산에게 전화를 겁니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아, 그래. 어디든지 갈게. 공원 벤치예요. 태산과 수진이 나란히 앉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러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일기 읽었어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가 아빠를 끝까지 사랑했대요. 미안하다.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수진이 태산을 봅니다. 엄마가 용서했으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수진아, 대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려요. 이제부터는 정말 아빠로 살아주세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태산은 수진을 꽉 껴안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고맙다, 수진아. 1년 후에요. 할머니는 최고급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진은 의과대학 1학년입니다. 태산이 만든 희망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이에요. 어느 봄날이에요. 보육원 마당입니다. 할머니네 호떡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옆에는 건강해진 민준이 거들고 있어요. 누나, 이거 저 친구한테 갖다 줘도 돼요? 그럼 우리 민준이가 직접 갖다 줘봐. 민준은 이제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요. 누나, 호떡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멀리서 태산과 할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그래요. 지아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아야, 우리 딸 잘 키우고 있어.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요. 수진이 민준과 함께 웃으며 호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19년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호떡 김이 따뜻하게 피어올라요. 그 김 속에서 수진의 웃음이 들립니다. 겨울은 끝났어요. 이제 봄입니다. 세 세대에 걸친 아픔은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수진이 태산을 봅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요. 아빠, 호떡 드실래요? 태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래, 지금 간다. 태산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수진에게 걸어갑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죠.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